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또 축구가 있죠. 축구. 그리고 그 뭐지? 국내 경기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몇 있는데 국내는 이제 저번에 그 축구 시즌이 아니고 경기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영상을 자주 올려드렸던 거고 지금 이제 축구 시즌이니까 축구 시즌 또 분석하고 하면은 국내 시간이 좀 애매해요. 애매해가지고 못 올려드린다는 점. 대신에 이제 국내는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분석표 있어요. 그거 보고 참고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생방송에 오면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생방송에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가 아니라 이제 어제 거 잠깐 뭐 복기를 하고자 하면은 음, 어제도 뭐 국내는 잘 맞았죠. 국내도 뭐 가장 좋아 보였던 거는 그냥 땅콩은 뭐 안 질 것 같으니까 뭐 축자비용으로 그냥 보너스 배당 느낌으로 가고 그냥 현건 오버 경기 뽑아 먹자 해가지고 간 건데 대한항공이 그렇게 위태로울 줄 몰랐네. 한 선수가 코로나 결장되고 유광호 있으니까 그래도 하겠는데 1, 2세트 푸고 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터져가지고 개 놀랬네. 아무튼 뭐 잘 들었으니까 다행이고 그다음에 안양이랑 뭐 KCC도 이겨줬고 그 안양 경기는 언더가 6시 좀 넘어갔고 165.5로 바뀌었죠. 근데 방송은 뭐 그 전에 훨씬 전에 끝나기도 했고 표도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다 맞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국내도 뭐 잘 맞았고 그다음에 축구는 어제 솔직히 꼬마 경기랑 마르세유는 안 질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갈라니까 배당이 뭐 안 나와 두 배도 좀 안 돼. 그래서 땅콩 그냥 어차피 안 질 거 보너스 배당 끼워가자 했죠. 그래서 저거 해갖고 뭐 세 개 갖고 나머지는 뭐 오버 경기들 좀 골라봤는데 몽펠 경기는 전두원이 떠갖고 안 됐네. 그게 좀 아쉽고 나머지 뭐 승무패 라인에서는 뭐 지로나야 승무 둘 다 배당이 좋으니까 나눠서 가면 되지 않을까 무승부 됐고 로리앙 빼고는 뭐 나머지 랭스풀 뭐 베티스풀 마르세유 니스풀 꼬마 잘 들어왔으니까 뭐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뭐 축구랑 뭐 국내에는 주력, 부주력 잘 맞고 그래서 이런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뭐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KK님 보내드렸어요. 그거 쪽지 보시면 돼요. 아프리카 그 쪽지함 가시면 있어요. 보내드렸어요 아까. 그리고 전반에 그러니까 두 골 넣었는데 전두원 떴잖아요. 전두원 몽펠 경기. 그래서 언더 떴고. 그래서 언더 떴다 했잖아요. 오버 틀렸다고 적어놨는데. 한 달은 여기 있죠. 한 달 1800개, 일주일 500개, 뭐 하루 10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또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축구는 그 재개하고 그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에버턴이 아니라 울버 극장골 그거만 안 맞았으면은 계속 주력은 지금 잘 들어오고 있어요. 부주력은 뭐 좀 뭐 틀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주력은 그래도 계속 잘 들어오고 있다. 여러분한테 또 주력을 잘 맞추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력도 잘 맞출 수 있도록 할게요. 부주력까지 뭐 싹 다 잘 맞출 수 있도록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라리가부터 할게요. 헤타페 대 마요르카 하기 전에 물 한 모금만 좀 마실게요. 물. 자, 브리즈번 경기 안 합니다. 안 해요. 어차피 이제 해외 축구가 뭐 6경기나 있는데 사관계필님 구독 굳이 뭐 4개월 호주 축구 감사합니다. 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호주 축구가 오늘 좋아 보이면 가겠는데 안 좋아 보여. 별로 안 가고 싶어. 그 지나간 경기는 이제 안 알려준다고요. 맨날 알려주면은 뒤늦게 온 사람 뭐 계속 알려주고 하면은 어째하노.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시에 나온다고 확인했습니다. 헤타페 대 마요르카 할게요. 결장자부터 보면은 헤타페야 뭐 아란발이 결장인데 뭐 장기 부상이죠. 얘는 딱히 필요 없고 그다음에 마요르카는 발리엔트 그다음에 이니고 루이스 결장입니다. 사실상 뭐 타격이 있는 쪽이라고 하면은 마요르카가 좀 더 타격은 있겠죠. 좀 더 타격이 있다. 왜냐면은 뭐 주축 뭐 수비수 라인과 그다음에 중원의 라인인 뭐 루이스가 징계를 결정하는 부분. 근데 뭐
백업적인 부분, 00517님 별풍선 대체 100개 자원들은 뭐 감사합니다. 충분히 있으니까 뭐 크게 나쁘진 않다. 그래도 뭐 손해는 뭐 마요르카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 두 팀, 특히나 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그래도 잘 안 지고 잘 이기기보다는 그냥 잘 안 지죠. 수비 부분이 좀 특출나게 좀 괜찮은 팀이기도 하고 올 시즌도 뭐 돌이켜 보면은 여전히 똑같아요. 뭐 가끔씩 멀티골 받고 하는 적이긴 한데 크게 공격주에 뭐 위협적인 부분이 없고 그리고 스트라이커들을 이제 앞선에 봐도 뭐 마요랄이랑 위날 크게 뭐 공격적으로 강한 친구들도 아니고 여전히 수비 쪽에 치중을 주고 얘네는 뭐 5백 쓰잖아요. 5백 5백 쓰는 거 보면은 애초에 이 뭐 다득점을 좀 찍을 수 없는 팀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마요르카도 초반에 이제 우리 강인 리가 있는 마요르카 초반에 고전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후반에 이제 들어와서 완전 뭐 후반기라고 하면 좀 그렇겠다. 월드컵 전에 이제 막바지 들어와가지고 살아났죠. 골을 폭발적으로 막 잘 넣지는 못하지만은 메인 스트라이커, 이 스트라이커의 역할이 중요하죠. 특히나 수비적으로 하는 팀들, 그런 팀들은 그 원맨 팀이라고 해도 그게 중요해요. 왜냐, 걔가 골을 받고 그냥 잠그기만 해도 잘 되니까. 여기에 이제 무리키, 예전에 있던 그 라츠오에 있던 무리키 있죠. 코소보산 국대. 이 인간이 그 월드컵 전에 매 경기마다 골을 박았죠. 네 경기 동안 이제 골을 박았다는 거. 오늘은 무자비가 없나요? 그 표에 있잖아요, 표에. 예, 표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 이미지 두 개 넣어놨잖아요. 하나는 별점표고 하나는 이제 뭐 무랑 이제 섞여서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뭐 무방을 속속 골라 가시던지 아니면은 뭐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대로 참고해서 가시던지 있잖아요. 그 표가 안 갔나? 두 개 보내줬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나?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확고한 스트라이커가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좀 더 낫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이게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갔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근데 그래도 뭐 마요르카가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줬다. 단지 이 경기가 원정이라서 좀 찝찝하긴 한데 뭐올 시즌 마요르카가 원정에서도 좀 질만한 애들한테 지긴 했어요. 레알, 소시전. 나머지는 뭐 빌바오를 만나든 라이오를 만나든 뭐 비아레알 나름 급 있는 애들한테도 잘 안 지고 괜찮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 이 경기에 또 특이점이 하나 있지. 특이점. 표본 자체는 엄청 크진 않긴 한데 이 경기도 특이점. 근데 요새 특이점 말하는 거 저번에 그 에버턴 극장 빼고는 다 잘 되지 않았나? 잘 됐잖아요. 어제도 스타드랭 경기도 뭐 스타드랭 원정에서 연승이 없다. 그다음에 뭐였냐 하나 더. 뭐 있었는데 뭐였지 여러분? 뭐 하나 있었잖아요. 3연승 없었던 거 뭐 있는데. 아무튼 그것도 뭐 잘 돌았고 요 경기도 이제 헤타페가 이제 마요르카 상대로 이제 뭐 0405 시즌 처음 만났는데 이때부터 만났을 때 홈에서 마요르카 상대로는 3연승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2연승하고 비기고 2연승하고 지고 오늘도 이제 뭐 2연승하고 경기를 임하는 차례인데 과연 이길지 그런 이제 특이점까지도 같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마요르카가 정배가 아니니까 여기는 마요르카 프랜승 쪽으로 찍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경기력인 부분도 크게 마요르카 밀릴 부분도 없고 확실히 골을 넣을 수 있는 메인 스트라이커도 뭐 그래도 있다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 둘이 어떻게 믿냐 이 똥오줌 같은 인간들 그리고 골도 이제 뭐 거의 한 골 넣으면 누군가 이길 것 같은 그런 찝찝함감 둘 다 수비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뭐 언더를 생각하셔도 이 경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요르카 승의 언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셀타비고 대 세비야. 자, 이 경기 일단 셀타는 딱히 뭐 결장자는 없고 세비야가 이제 오늘 결장자가 많죠. 수비수의 코아시, 몬티엘, 그다음에 텔레스, 레키, 마르카오 결장에 미드라인의 라키티치, 퇴장. 얘네가 그 월드컵 전 경기에서 퇴장을 존나게 당했잖아요. 카드 경고 누적도 있고 그다음에 델라니도 부상으로 결장. 파푸 고메스도 뭐 계속적으로 부상으로 결장, 코로나도 결장. 뭐 사실상 세비야가 라키티치 빠진 것도 타격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똘끼님 하고 별풍선 그 다음에 1800개 이제 감사합니다. 마르카오, 똘키님 감사합니다. 똘키님은 그 뭐고 아직 그거죠 멤버십이니까 그 연장해서 뭐 1월 31일까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문제는 결국에는 지금 수비 라인이죠. 뭐 쿠아시, 몬티엘, 텔레스, 풀백 라인들, 그 다음에 센터백을 쓸 수 있는 뭐 레이킹, 마르카오, 쿠아시 빠지긴 하는데, 근데 이 세비야가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로페텍이 그 울버 가고 이제 산파올리가 왔잖아요. 근데 산파올리가 왔을 때 경기를 보면은 변화를 존나게 많이 줘요. 뭔가 이제 이 선수를 쓸지 저 선수를 쓸지 그것도 고민이긴 했겠죠. 존나 썼기 때문에 주전이랑 지금 비주전의 차이가 크게 존재하진 않는 것 같아요. 경기를 봤을 때. 그리고 월드컵 기간에 이제 좀 더 시간이 있었고 그 사이에 몇몇 선수들을 이제 또 맞춰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수비 라인이 그 아르헨티나에 뛰었던 아쿠냐는 근데 휴식 안 주고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쓸 사람이 없죠 지금. 아쿠냐 그 다음에 뭐 풀백 생각하면 나바스 있고 센터백은 이제 중앙 뭐 삼선 미드필더로 쓸 수 있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구데이 그다음에 뭐 카르모나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나와도 괜찮아요. 얘도 그 월드컵 전에서도 나왔기도 하고 센터백 역할했고 카르모나도 당연히 뭐 쿠아시라든지 뭐 레이킥이라든지 마르카오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은 얘네도 썼거든요. 그래서 계속 돌렸었기 때문에 뭐 엄청 크게 이거 타격 있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들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빠진 거는 뭐 그래도 빠진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 좀 약해 보인다는 건 사실. 그리고 중원에 라키티치 늙긴 했지만은 뭐 빠진 거 역시도 좀 타격이 있다는 부분. 거기다 이제 세비야가 뭐 원정 경기잖아요. 물론 이제 올 시즌 생각하면은 로페테이가 초반에 망쳐놓은 것도 있긴 한데 홈에서도 뭐 강한 모습을 안 보인 건 사실이긴 한데 또 원정 세비야는 조금 더 믿음이 안 가는 건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셀타비고를 믿을 수 있냐? 셀타비고 월드컵 전까지 뭐 7경기 동안 승리가 없죠. 답이 없다. 문제가 많은데 근데 셀타도 감독을 바꿨거든요. 바꿨어요. 음. 그리고 2경기 무승했죠. 그다음에 이제 휴식기 갖고 이제 오늘 경기를 임하는 건데 보통 이제 감독 바뀌면은 1승을 챙기긴 해요. 어제도 보니까 몽펠리에가 그 감독 잘리고 수석 코치로 계속 지금 감독 대행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제 이기더라고. 얘네도 휴식기 때 뭔가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세비야가 뭐 몇몇 빠졌다고 해도 뭐 돌렸었으니까 괜찮은 선수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을 해드리긴 했는데 불안한 건 좀 사실이기도 하고 그다음 요 경기도 마찬가지 조금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셀타 홈에서 오늘 근데 그러고 보니까 특이점이 좀 많더라. 셀타 홈에서 뭐 3940 시즌부터 세비야 상대로 3연패는 없어요. 지금 2연패 중이죠. 세비야 상대로 홈에서. 근데 나름 셀타비고가 항상 중위권 좀 중상위권, 중하위권 유지했는 팀인데 요새 너무 못하기도 하고 이런 특이점. 세비야 상대는 3연패가 없다는 그런 부분. 약간 승무 사이드. 그래서 셀타비고가 당연히 네임밸류 값으로 봐도 뭐 역배를 좀 받아야 되지 않는데 정배를 줬네. 요새 세비야가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딱 보자마자 프렌즈 가야겠다 했는데 배당 뜨고 나서 정배도 줬다.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이 경기도 어제 그 뭐야 지로나 경기처럼 승무 사이드 찍어 보면 좋긴 한데 저는 뭐 하나를 찍어 줘야 되니까 오늘은 그래도 어제 몽펠리에 그 경기도 봤을 때도 그렇고 이 1승을 못했던 감독이 승리를 좀 챙겨가지 않을까. 또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경기가 또 원정 경기. 물론 다음 경기가 원정 경기긴 한데 일체죠. 일체 지금 무승인 일체. 여기서 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홈에서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셀타 승 볼게요. 요즘에 세비야가 예전만큼 뭐 활약적인 축구도 나오는 부분도 아니기도 하고 득점력이 좀 가뭄이기도 하고 셀타 승 보고 기존점 대비 그래도 이 벌레 같은 친구들 지금 7경기다가 무승 그렇다고 또 세비야를 또 믿을 수가 없다. 요 경기는 언더를 찍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둘 다 득점력이 많이 빈곤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싸리 그냥 언더 찍어 보셔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셀타 승에 언더 볼게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뭐 3연패가 없으니까 그냥 무승부 찍어 보실 분은 무승부 뭐 찍어 보셔도 돼요. 저는 뭐 이 둘 중에 선택하라면 이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한 65대 45. 65 아예 근데 65 65까지는 안 되겠다. 한 55대 45. 55대 45 느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카디스 대 알메리아.
자, 이 경기.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라리가가 다 특이점이 있구나. 다 라리가가 특이점 있네. 자, 카디스는 슈스트, 살두아, 뭐 잘두아, 살두아 영어 발음. 그다음에 음바에, 칼라, 결장. 그다음에 알레호, 징계 결장. 알메는 엘리, 주전 센터백, 퇴장 결장이네요. 자, 이 경기 일단은 카디스가 오늘 결장자 라인에 다 얘는 서브 미드인데 딱히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여기가 뭐 수비 라인인데 추스트가 센터백, 이 추스트가 이제 센터백으로 이제 주전으로 나온 친구고 뭐 살도하는 풀백인데 뭐 딱히 뭐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 자리를 이제 보통 메꾸는 애가 이 서브의 음바에라든지 그다음에 칼라 이 두 선수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도 오늘 못 나오네요. 결국에는 뭐 한 자리 기존에 이제 있던 뭐 친구와 뭐 루이스 에라는데스 얘가 원래 풀백인데 센터백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한 자리 플러스 강제로 뭐 풀백인 친구가 센터백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알메리아는 뭐 여기도 센터백 한 명 빠진다. 뭐 근데 여기는 이제 백업적인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백업적인 센터백까지 다 부상.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카디스 쪽이 뭐 당연히 이름 숫자만 봐도 뭔가 좀 결정자적 측면에서 안 좋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안 좋다고 봐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뭐 얘가 이긴다, 어쩌다 저쩌다 하기에는 두 팀의 뭐 믿음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고. 근데 이 두 팀이 친선전이 좀 신기하네. 뭐 좀 강팀과의 대결들을 많이 했네. 카디스 뭐 맨유도 잡고 로마도 잡았는데 울버한테는 지네. 뭐 희한한 인간이고 얘네도 마찬가지. 친선전 라치오는 잡더니 토리노한테는 비기네. 아, 뭔가 강팀 잡고 약팀한테 뒤지는 친선전에 주작했나? 아, 아무튼 뭐 강팀과 좀 스파링을 좀 뜨긴 했네요. 그런 부분 있고 그리고 뭐 월드컵 전에 이제 경기적인 부분 살펴본다면은 카디스가 낫죠. 왜냐면은 이게 또 홈이기도 하고 뭐 그래도 월드컵 전에 보면 4경기 동안 홈에서 안 졌죠. 뭐 꼬마 상대로도 이기고 뭐 베티스 상대로도 비기고 비아레 상대도 비고 좀 상위권 애들한테도 안 지는 모습. 반대로 알메리아는 원정에서 뭐 장줄 세웠잖아요. 6연패 하고 있고 뭐 원정은 거의 사람이 아니고 올 시즌에 아직까지 1승도 없고 답이 없는 인간들. 믿을 수가 없죠. 오히려 홈에서 좀 더 뭔가 보여줄 친구들이 낫긴 하지. 근데 요 경기 솔직히 그런 부분만 카디스 쪽이 좀 유리할 뿐이지 뭐 전체적으로 뭐 뎁스가 더 좋은 팀이냐 이름 뭐 선수들이 거출한 팀 이름 이제 값이 있는 선수들이 더 거출하냐 그것도 아니기도 하고 결정적인 측면이 더 안정감이 있냐 그것도 아니다. 단지 그냥 홈과 원정의 차이가 난다는 뿐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홈승 찍을게요 하기에는 뭔가 문제점이 많다. 그리고 카디스가 물론 알메리아 상대로 뭐 최근 근 몇 년간 기록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뭐 2부 때 있던 시절 그럴 때 보면은 거의 안 졌거든요. 안 졌는데 그래도 졌을 때가 있어요. 총 이제 역사적인 표본 경기를 봤을 때 15경기 중에 2번은 지긴 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도 뭐 카디스가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겠죠. 근데 이 경기도 특이점이 하나 있네. 이 경기도 특이점. 이렇게 특이점이 많은 날 잘 없거든요. 한 리그에서. 근데 많네, 오늘은. 이건 뭔 특이점이 있냐? 요 경기도 마찬가지. 카디스가 물론 알메리한테 잘 안 지긴 했는데 홈에서 얘네도 마찬가지. 희한하게 2연승까지 하면은 다음 경기 비기고 또 비기고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기 이게 V표 쳐는 게 이긴 거잖아요. 홈에서 뭐 2승하고 그 다음 홈 경기 비기고 그 다음에 2연승 홈에서 하고 또 비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2연승 홈에서 하고 있고 오늘 경기 뭔가 3연승은 못하겠다 이런 이제 주작 같은 뭐 냄새도 풍기고 특이점도 있고 솔직히 얘네나 뭐 별 다를 거 없다고 봐요. 근데 알메리아가 이 경기를 잡고 원정 첫 승을 따낸다.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결론은 뭐예요? 무승부가 합당하지 않나. 알메리아 프랜승 뭐 무승부 그 다음에 언더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언더사이드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시잖아요. 둘 다 뭐 득점력이 그렇게 좋은 팀도 아니고 알메리아가 실점을 좀 많이 하는 케이스긴 한데 카디스가 공격력이 좋지 않은데 뭐 얼마나 받겠어요.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이점을 한 점 가도 될 듯.
뭐 그래도 되겠네요. 뭐 아까 내가 말했던 특이점 두 개에다가 셀타 경기 뭐 승무 돌리고. 근데 세비야 승 뜨면 이제 조지는 거지. 예. 특이점이 무조건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뭐 그런 것도 있다. 이런 거죠. 네 번째, 바야돌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 그거 추천 안 누르신 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250분 보는데 150개는 좀 눌러주세요. 124개네. 자, 바야는 올리자. 그 다음에 엘 야미크, 모로코산 백업 수비수죠. 그 다음에 레알은 뭐 풀입니다. 풀. 일단은 뭐 현재 바셀이 37점 1위고, 그 다음에 레알이 35점으로 2위죠. 저번에 이제 월드컵 전에 따여버렸죠. 그 말이겠어요. 레알 뭐 이겨야지 1위 탈환하려면은. 근데 이제 바야돌리드 상대로 항상 레알이 좀 고전을 좀 했죠. 이겨도 뭐 쉽게 이기지 못하고 똥줄로 좀 이겨줬던, 항상 1점차 승리를 최근 근 몇 년간 보여줬다는 거. 근데 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물론 최근에 바야돌리드가 그 월드컵 전에 경기로 보면 홈에서 그래도 뭐 잘 안 졌죠. 거의 승률 자체도 확실히 더 낮고 수비 안정감도 홈에서 더 살아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레알 마드리드 공격 지금 뭐 부상자도 딱히 없고, 물론 이제 벤제마는 소집 명단에 들어가 있긴 한데 선발로 내보낼지 안 내보낼지 모르고, 뭐 모드리치라든지 좀 더 휴식을 줄 가능성도 있긴 한데, 어차피 레알 마드리드 다음 경기가 컵 경기예요. 라리가는 바로 컵 경기로 이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쓰겠죠. 연달아 경기가 있지만은 컵 경기니까 어차피 로테 돌릴 거기도 하고, 레알이 뭐 바야돌리드 상대로는 그래도 잡아주는 그림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뭐 레알 마드리드 승, 딱히 뭐 부상자가 없다면은 레알이 그래도 잡아주겠죠. 바야돌리드 상대로 이겨도 똥줄로 이기든 뭐 시원하게 이겨주든, 저는 뭐 좀 시원하게 이겨주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볼게요. 시원하게 본다는데 왜 언더냐. 레알만 골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웨스트햄 대 브랜드퍼드. 웨스트햄은 주마, 그 다음에 주마는 결장하고, 아구에르드 미정에 뭐 스카마카 미정, 그 다음에 브랜트퍼드 똑같아요. 저번에 이제 그 제게스 때랑 똑같아요. 뭐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 아무튼 웨스트햄 그때 말했지만 스카마카가 그래도 뭐 나왔을 때 앞선에 있을 때 좀 더 파괴력이 낮다 생각했는데, 역시 빠지니까 좀 애매하네요. 안토니오가 띄워주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스카마카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정확히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일단 미정. 그리고 최근에 경기력도 좀 좋지 않다. 리그 경기 자체도 월드컵 전에 뭐 레스터한테도 뒤지고 크펜한테도 지고 맹구한테도 지고, 약간 시간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스날한테 힘없이 뒤졌다. 근데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킹갓 아스날 현재 리그 1위 킹스날이기 때문에, 거기다 원정이었기 때문에 인정해줄 수 있어. 그리고 브랜드퍼드는 지난 토트넘전 비기긴 했죠. 근데 토트넘이 그때 라인업 상태도 봤을 때 수비가 개 벌레였잖아요. 다이어 생쇼했고 탄가가에다가 뭐 끔찍하게 호이비에르도 이상한 짓 했고 비스마도 그렇고, 아무튼 정상적이지 않았다. 근데 그래도 뭐 빅3, 빅6 팀 토트넘 빼고 이제 다 이겼죠. 그 팀 상대로도 잘 했다는 거. 근데 그때 경기에서도 말했지만 브랜드포드 홈에서는 좀 믿을만 해요. 근데 원정 가면은 좀 믿을 수 없다. 근데 최근에 맨시티를 잡았다는 거, 그 월드컵 전에 쓰나미를 한번 일으켰죠. 근데 그거 외에는 솔직히 경기력이 뭐 더 좋았다는 그런 측면 없고, 오히려 뭐 홈에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웨스트햄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부분. 솔직히 웨스트햄도 지금 경기력이 쭉 좋지 않은데 그래도 킹스날과 브랜드퍼드를 비교했을 때는 좀 더 차이가 있죠. 웨스트햄 쪽이 끌리고, 그리고 이 경기 자체가 웨스트햄이 물론 작년에도 두 번 따였고, 그리고 이거 다음에 원정 세 경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뭔가 흐름 안 좋을 때, 뭔가 반전을 이끌 때 대부분 홈에서 경기를 가져간다.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컵 경기에서도 보여줄 수 있긴 해요. 근데 컵 경기가 얘네랑 경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홈 원정이 바뀐단 말이야. 그런 부분도 있고, 뭔가 이 경기는 타이밍상 진짜 웨스트햄이 여기서 이겨줘야 되지 않나. 다음 경기 원정 세 경기에다가 또 컵에서 돌린다 친다고 해도
브랜드포드 원정 경기인데 홈도 아니고 뭔가 조건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웨스트햄이 힘을 내줄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도 지금 뭐 그냥 기록지 상으로만 봐도 브랜드포드가 뭐 최소 안 지고 비기는 경기하는데 어떻게 이 웨스트햄 못하는데 몇 연패고 지금 4연패가 타고 있는 이 인간을 믿을 수 있냐 하면은 오버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웨스트햄 문제는 수비적인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 공격적인 부분보다는 반대로 브랜드포드도 치고받고의 경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군어냐고요. 군어였죠. 군어였어요. 그 뭐야, 앙리 시절. 앙리 시절 그날 그때를 잊을 수 없어. 유니폼 O2 시절. O2 시절 때 지렸지. 그때 진짜 아스날 빠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좀 빨아줬는데 앙리 나가고 나서 뭔가 좀 흐지부지 되기도 했고. 아르샤빈이 그게 좀 기억이 남네. 첼시랑 했을 땐가 3대0으로 뒤지고 있을 땐가 아르샤빈이 4골인가 3골 박지 않았어요. 그때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 그때까지는 좋아했는데 그 뒤로 이제 안 좋아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리버풀 대 이제 레스터. 추억이네 아르샤빈. 리버풀 대 레스터. 리버풀 똑같아요. 뭐 밀러, 존스, 피르미누, 디아즈, 뭐 조타 그대로 결장. 각포는 영입했지만은 오늘은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레스터는 메디슨이 지난 경기도 미정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확실히 뭐 결장을 띄운 것 같네요. 메디슨, 그 다음에 에반스, 저스틴, 뭐 프라에 그대로 결장. 리버풀 에스턴 경기에서 결국에 원정에서 이번 시즌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분위기 반전을 하지 않을까. 뭐 올라갈 팀들은 올라가야지. 그리고 박싱데이 오히려 신게 나왔다. 월드컵 대회. 물론 몇몇 선수는 갈리긴 했지만은 그 외의 선수들은 뭐 체력을 못 나가는 데는 세이브 해놨다. 그런 부분에서 낫고, 특히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뭐 살라 같은 애들, 이집트, 그 다음 누네스는 강탈했기 때문에 체력을 오히려 이 박싱데이 때 더 세이브 했었죠. 리그 때는 주장창 리그하고 또 이제 박싱데이 해야 되는 부분, 오히려 체력적인 부분, 예전에 박싱데이랑 올해 박싱데이는 좀 다를 것 같다는 예상, 뭐 그런 부분 있죠. 박싱데이는 보면 이제 강팀도 무너지는 게 박싱데이다. 왜냐, 일정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중에 중간중간 로테를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체력적으로 좀 세이브 돼 있다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뭐 리버풀도 오늘 경기, 뭐 지난 경기 원정 뛰고 왔지만은 오늘 경기에서도 뭐 주축을 딱히 안 쓸 필요는 없죠. 물론 좀 돌려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건 감독 마음이죠. 근데 제가 뭐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레스터는 지금 문제가 결국엔 뉴캐슬전 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수비가 뚫리는 부분도 크고, 메디슨이 없으니까 확실히 중원에서의 뭐 측면적인 부분 자체가 너무 빈약하다. 반대쪽에서 반스가 열심히 띄워주고 프라이시 띄워줬지만 프라이 나오자마자 좀 뛰고 나서 바로 부상당하고 나가버렸죠. 오늘 나올 수 없고, 여러모로 공격도 지금 잘 안 되는 상황. 그리고 메인 스트라이커들이 골을 못 넣어주고 오히려 이 메디슨이 측면에서 골을 더 많이 넣어줬던 부분도 문제기도 하고, 수비도 불안하고 여러모로 다 불안하다. 근데 단 한 가지 걸리는 점이라고 하면 그거죠. 그래도 이 레스터의 로저스 감독이 희한하게 또 클롭만 만나면은 좀 객기를 많이 부렸다는 거. 최근에도 물론 가장 최근 맞대결은 2대0으로 안필드에서 이승리를 하긴 했는데, 희한하게 얘네만 만나면은 로저스가 객기를 좀 부린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뭐 원정도 아니고 안필드 홈 아닙니까? 그래도 리버풀이 이길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레스터는 수비도 다 좀 불안하고, 메디슨이 안 돌아올 때까지는 좀 공격도 답답하고, 리버풀 승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레스터가 객기를 부린다면은 지난 뉴캐슬처럼 뭐 무득점을 하기보다는 한 골 정도는 넣을 거라 생각해요. 로저스가 뭐 그런 부분도 많이 보여줬고 이 클럽한테는. 그리고 올 시즌 생각해 보면은 레스터가 2경기 연속 무득점 경기는 없어요. 지난 경기 뉴캐슬전 무득점하고 오늘은 뭐 득점을 그래도 하지 않을까. 리버풀도 요새 보면 수비가 좀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거의 매 경기마다 실점을 좀 하는 케이스기도 하고. 저 경기는 3.5긴 하지만은 오버사이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2.5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딱 보니까 3.5 주더라고. 이것도 보니까 이거 2.5 찍어야겠다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레스터가 이번 시즌 아직까지 2경기 연속 무득점도 없고 리오풀 수비도 좀 불안하고 대충 뭐 3.5긴 해도 오버.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경기나 오늘 이제 뭐 분석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